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레차트 대원쌤의 미술에 관련된 아무 말 대잔치라고나 할까요? 우리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어떤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여러 가지의 섹션들이 있지만 오늘 조금 다른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또는 좀 독특한 어떤 그림들을 직접 그려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편하게 미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미술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에 관련된 어떤 범위라든지 보는 방법, 감상법, 또 미술 시장은 어떤지, 그리고 미술 교육,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왔고 느꼈던 참된 어떤 미술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술 작품을 수집을 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한다든지, 또 화가라면 딜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자기의 그림을 마케팅하고 팔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솔직히 말하면 레차트 대원쌤의 미술에 관련된 아무 말 대잔치라고나 할까요? 그냥 두서없이 미술 관련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냥 편안한 분위기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 있으시다면 요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요. 성심성의껏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를 하는 실험이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림을 그릴 거는요.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미술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제 평소에 했던 경험이라든지 지금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는 어린 친구들부터 대학생 그다음에 또 이제 성인들까지 가리키면서 가리킨 지가 거의 한 17년 넘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했던 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릴 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절실히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술의 경우에 보면 한국 학생들이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테크닉이에요. 기술적으로 되게 잘 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도 하죠. 이제 손 재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미대를 오면, 미국 이제 미대 같은 경우 오게 되면 목탄을 쓰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목탄을 거의 써본 적이 없죠.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래서 보통 소묘를 제일, 미술하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소묘, 그리고 수채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사실 미술에서 소묘나 수채화는 정말 일부거든요. 그거를 왜 특히 입시 학원이나 예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려면 또 미대를 가려면 몇 년씩을 그걸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거 사진 찍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사진을 찍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한국 교육이 거의 변한 게 없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교육이었고 지금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물론 좀 변한 제도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자리를 크게 잡지는 못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큰 차이를 한번 좀, 제가 무조건 디스하려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제가
6살 정도 됐었을 텐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막 입학했을 때 티칭 어시스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교 강사죠. 그래서 그냥 강사 장학금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기초 미술과 기초 디자인을 가르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이제 유학을 와서 그 과목들을 이제 배워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실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테크닉도 좋고 잘 그립니다. 문제는 미국의 교육이나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이 테크닉 위주가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소중한 시간인 초,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똑같은 것만 배워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하면서 그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계속 뭔가를 익혀 나가야 되다 보니까 생각할 기회도 없이 정답만을 찾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업무를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우리한테는 폐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학생들이 자꾸 정답만을 찾으려고 해요. 창의적인 미술은 무슨 정답을 자꾸 찾나요? 오히려 창의적이라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안은 없고 교수가 얘기하는 저 질문의 답은 뭘까? 그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런 거예요. 사실은 특히 뭐 디자인이든 또는 뭐 회화 쪽이든 순수 미술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수가 어떤 질문을 내고 과제를 냈을 때는 그 과제를 대안적으로 그 학생들, 작가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경험, 지식, 정보, 그리고 사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해석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대안을 찾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도 사실은 그 정답을 몰라요. 정답은 각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수를 받고 우수하다고 하는 학생들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느냐? 결론적으로는 교수도 몰랐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관점 이런 거 받았을 때 교수들이 굉장히 센세이션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것에 단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사실 뭐 한예종도 그렇고 많은 대학들이 대안을 냅니다. 어떤 입시 제도에서 기존의 어떤 공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또는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방식으로 배우질 않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입시학원을 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올 것인지만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만약에 그 질문이 비껴나간다. 모범 답안지가 비껴나갔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학생 탓을 해요. 학생의 실력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 그 질문들을 보면 어떤 때는 기가 차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과연 학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요. 지나칠 정도로 그 연령대에서 지나칠 정도로 뭐라 그럴까?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대학 입시를 통해서 학생을 뽑을 때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미술이나 디자인에서는 그 학생의 어떤 잠재력, 창의적 잠재력 그런 걸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따지지 않고요. 아주 어떤 학교는
실기 위주로 해서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하지만 또 일부 대학들 중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나름대로는 폐해가 있다는 거죠.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다든지, 그리고 단순히 어떤 쟁이로서 실기만 그럴싸하게 잘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지 않는 이런 식의 학생들을 뽑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게 과연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안타깝게도 생각을 안 합니다. 다 학점 잘 따려고만 하고 있어요. 제가 첫 학기 때인가 모 대학에서 이론 과목을 수업을 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문화 이벤트에 대한 문화를 경영하는, 기획하고 경영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플랜을 정확히 한번 짜보고 사업 기획서를 작성을 한번 해봐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과제를 냈죠. 그런데 어느 학생이 리포트가 이렇게 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A+를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학년인가 보니까 2학년인 거예요.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2학년이 이렇게 잘 기획서를 썼을까?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으로 예산도 잘 잡았고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큰 이벤트를 지금 문화 이벤트를 만드는데 이게 정말 그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낸 걸까? 하는 의구심이 그냥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정말 아무런 기대 안 하고 제목을 쳐봤더니 따라란 학생의 리포트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짜집기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외국도 짜집기를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부 대학들은 시험 감독이 없어요. 다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각자 시험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부터도 일단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매우 왜곡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1등을 해야 돼요. 남을 이겨서 꼭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과연 거기서 1등을 했다고 무슨 의미가 생기는 걸까요? 회사를 가면 그 성적이 반영이 되나요? 참고로 저는 삼성전자 디자인 경영센터, 경영 디자인 센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학교의 성적 안 봐요. 기발한 아이디어, 또 성실성, 이런 부분들을 보지 학교에서 A플 받았다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우리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부모님을 비롯해서 교사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어떤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즘 같은 창의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특히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독창성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돼요.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소양이.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바꾸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겁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돼버렸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해외 사례는 어땠고 그걸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부분으로 바꿔야 될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공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